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적 시사터치. 여러분들, 우리가 총선 끝나고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5월 12일입니다. 이제 총선 결과 나온 지 거의 한 달 됐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5월 10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2년 전 5월 10일이 이건희 회장님께서 한남도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갖고 순천향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날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난리 났죠. 그러면서 심근경색 이후에 2년 동안 지금 이건희 회장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뉴스에는 생체 반응을 한다. 근데 의식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데, 그 2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삼성그룹은 경천 동지할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보시면, 여기에 5월 11일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짐. 그리고 나서 11월 14일 날 삼성 SDS 상장. 거의 이 연속성 보세요. 그리고 그 한 달 조금 지나서 12월 18일 제일모직 상장. 그리고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또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 테크인, 삼성화학, 정밀화학, 케미칼 부분 다 한화 쪽에나 또 롯데 쪽에다 매각.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하죠. 그리고 삼성생명 세종 태평로 쪽에 있는 이제 세종대로라고 그러나요? 거기 4억 매각. 부영이 샀죠.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내의 상장 가능성 주관사를 설정합니다. 일단 총선 전에 여러분들 새누리당이 압승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중간 단계 지주회사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분할하거나 다른 방식을 찾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3당 체제로 가거든요. 그리고 6월 5일 되면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노이즈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됐을까요? 후계구도입니다. 후계구도의 상속, 또 상속세 부분, 이게 또 어떻게 건드려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현 전국 구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옛날 원샷법이라든지 금산 분리를 통한 여러 가지의 중간 단계 지주회사의 방식, 이런 걸 통한 삼성그룹의 후계 구조라든지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합병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의 현황입니다. 이재용 씨가 16.5%, 이부진 씨가 5.5%, 이선진 씨하고 똑같죠. 이건희 회장님이 2.3%. 일단 이 합병 삼성물산에 대한 이건희 회장님 이 2.3%도 저는 이름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갖고 갈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건희 회장님 전에 우리 CG로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이건희 회장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이 삼성전자 3.3%하고 삼성생명 20%. 합쳐갖고 11조, 12조 되는데 상속세 이거 그대로 내려면 5, 6조 든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쪽의 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산업은행이 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라든지 대우조선해양 부채 비율이 4,000%라든지 참 대우조선해양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해양 해결 문제도 이 산업은행 측에서는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한진해운, 현대상선. 일각에서는 둘이 합병한다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출자 전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식. 지금 오늘
채권단 현대상선이 지금 오늘 2시부터 채권단 회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금융기관들한테 출자 전환시키고 이자율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최종 결정은 이달 말에 나올 거고 그 사이에 5월 20일 정도인가요? 용선료 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정부 금융기관 당국자 발언이나 그 다음에 또 요새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보면 다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형 양적 완화로 그 자금을 한국은행이 발권해갖고 그 자금을 산업은행이 쓰게끔 해주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산업은행이 채권 발행해서 그거를 간단하게 해서 한국은행이 인수해주고 그거를 자금을 받아갖고 산업은행이 대우, 조선해양 지원해주면서 출자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구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합병시킨다든지 이런 합병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과 합병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또 축소성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관사 설정 과정에서 삼성카드, 삼성증권 매각 가능성 심지어는 금융도 다 판다 이러한 또 보도도 여러분들 신문에서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의 삼성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 결정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변화의 속도감이 상당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합병 삼성물산입니다. 이 합병 삼성물산 밑에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고 또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를 매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실제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르면 12월 달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킬까요? 규모도 한 10조가 넘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가능성이 시장에 거의 확률적으로 우리 피부에 느낄 정도로 뭔가 구체화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삼성전자라든지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건희 회장 개인 지분을 갖고 있는 3.3% 삼성전자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인수하기 그 돈이 얼마인데요. 또 삼성생명도 20% 개인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전자 3.3%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합병 삼성물산 쪽을 겨냥해서 넘기면서 거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합병 삼성물산 16.5%로 대주주 아닙니까? 여기에서 뭔가 매듭을 풀려고 그럴지 아니면 삼성전자 개인 지분을 진짜 확대시키는 거예요. 상속세를 내므로써. 그러면 이재용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삼성 SDS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높이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도 이 부분을 예상한 거 아닌가.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누구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거의 반, 삼성 합병 삼성물산 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장되면 삼성전자의 가치나 삼성물산의 가치는 높아질 것 같은데 요새 삼성물산 주가 어떻습니까? 16만 원에서 계속 12만 원대로 그냥 줄줄이 흘러내려. 이거 왜 그럴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하면 야 삼성물산 가치 높아져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뉴스 나오는 날도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뉴스 팩트와 실제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오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좀 생각의 그 방향을 바꿔갖고 상속세를 내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주가가 어떨 때가 최고로 좋습니까? 쌀 때가 제일 좋죠. 그 받아올 주가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 개인 지분을 갖고 있는 딱 삼성물산 2.3%, 그 다음에 삼성생명 20%,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가 싸면 어때요? 뭘 담보로 잡히나요? 그걸 인수할 때 돈이 적게 들어가죠. 단순하게 보자고요. 저는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12만 원대 여러분들 매도 전략.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130만 원대 매도 전략. 삼성물산도 15, 16만 원대 매도 전략을 이것 때문에 세워드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호재 있습니다. 뭐 대세 상승해서 건설주 여러 가지. 만약에 저는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2, 4분기에 적자 대규모 때려버리는 거예요. 빅베스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제 말이 현실화되는지 한번 요거는 7월 말만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간단히 얘기해서 구조조정하고 삼성물산 여러분들 삼성 SDI 적자 왕창 내는 거 보세요. 거기에 적자 부분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명예퇴직이라든지 그 직원들 잘라갖고 내보내는데 위로금 그거 한꺼번에 털어버리잖아요. 삼성물산은 더 크다고요. 그런데다가 요새 삼성물산 뭐 해지한다 여러 가지 건설관기 부분에서의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이너스적 역할이니까 이게 주가에 벌써 녹아나서 지금 12만 원대로 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바닥이 아닌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만 주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삼성전자 지금 자사주 매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규모가 130만 주 중에 한 15만 2천 주를 매수해갖고 한 11% 정도 매수 완료했습니다. 1차에는 220만 주 했고요. 2차는 230만 주, 3차 130만 주. 이제 4차 하면 다 끝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 보시면 130만 원 가면 두둑이 맞고 125만 원 근처만 오면 지지합니다. 121선 이평선 수준이 125만 원이죠. 자, 금년 연초에는 108만 원까지 빠졌다가 1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3월부터 3, 4, 5월 달 요 3개월 동안 125만 원, 122선은 지지, 130만 원은 저항 이런 좁은 박스에서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가 관리만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들 그 장외에서 뭐가 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삼성 메디슨이 꿈틀거려요. 여러분들 저희 또 도표를 준비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개요라든지 그 다음에 또 주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번 시간에 우리 삼성그룹 총선 전에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여기서 간단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계열사도 꽤 많습니다. 90%를 삼성 바이오패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도 어려워요. 아키젠 바이오텍 리미티드 5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의 바이오 쪽의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장되면서 저는 오히려 이 주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같이 따라서 합병이나 가치 높이는 게임이 장외에서 삼성 메디슨이 그 작업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궁극적인 대주주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입니다. 요 가치를 언제쯤 올릴까? 상속세 부분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에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오히려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는 주가를 낮추기 게임하든지 박스 전략으로 계속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삼성 메디슨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주는가? 고점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7,000원에 가서. 그리고 그게 합병되는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시키고 또 어떻게 연결고리를 시키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가치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거 확보하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 SDS입니다.
총선 전에 중간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방식일 때는 삼성 S에서 지분 버리기식으로 파는 쪽으로 봤다면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삼성 SDS 지분 가치 높이는 게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에 다른 주가, 한때 삼성 SDI, 삼성 전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삼성증권, 삼성카드 팔으면서 그 희생 속에 삼성 SDS 가치를 높이는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바이오와 연결되거나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주는 그러한 플러스적인 엑기스를 주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삼성 SDI 가치 높여갖고 이 가치를 담보로 해갖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인수하거나 상속세 내는 데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전에 이러한 먼저 작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주가 변화, 그리고 오늘 삼성 메디슨의 그래프도 같이 그려와 봤습니다. 벌써 삼성 메디슨이 이틀 동안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 뭔가 징후가 아닌가. 그 다음에 삼성그룹에서는 또 멀티 캠퍼스로 이름 바꾼 크레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레도 여러분 보면 뭐 신입사원 인적 그 적성 검사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채용할 때 크레도가 주최를 해갖고 또 삼성고시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주관하죠. 그래서 그러한 관리하는 회사인 줄 알지만 삼성 옛날 크레도 멀티캠퍼스는 삼성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삼성그룹의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옛날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옛날 비서실을 기준으로 축을 뒀다면 약간 은둔형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인적 자원의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멀티캠퍼스의 위상. 지금 4만 원 쌍바닥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가치 높이기 게임으로 7만 원이 되는지 10만 원 되는지 한번 또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중심되는 삼성전기니 삼성 SDI니 이런데 삼성증권이니 이런 건 다 희생양이 될 수 있거나 일부 또 합병하거나 매각되거나 심하면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 합병해갖고 대우조선해하고 합치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급부로 상속세 낮춤 문제 뭔가 빅딜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전환점이 나온다면 그럼 삼성중공 삼성엔지니어링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또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의 주가는 삼성전자를 축으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자가 상속세 내면서 회장이 언제쯤 되느냐? 저는 삼성바이오로스 상장시키고 그 이후에 상속세 내면서 그게 완료됐을 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방식이 형성될 거고 그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2017년 12월 대선 전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선이 지금 5월달이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요 안에 이 작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 이후에 삼성그룹의 큰 물줄기의 변화, 이번에 새누리당이 대패했기 때문에 이제 20대 국회에서 뭐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특히 지금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또 한국형 양적 완화 그런데 노이즈가 많을 거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까 이런 걱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가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건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우리 한국은행은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진짜 산업은행의 출자 전략이 가능하게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발동하든 대출을 해주든 뭐 자금 지원이 가능할 건지 이거 확인하는데도 한두 달은 훅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장 보면 뭐 사무장세니 산무장세니 방향성 없고 주도주 없고 그냥 또 외국인들의 파생 전략의 롱숏에 삼성전자 축으로만 유지하고 다른 것들은 가랑비에 옷젖도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상한 개별주나 잡주라고 하는 저가주들 그것도 발빠르게만 움직이지 따라가면 꼭지 물리는
이러한 패턴의 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던 6월 달이 그거를 교통정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교통정리에 또 하나의 큰 축이 있습니다. 무슨 축이냐? 6월 달에 MSCI 이머징에 상해 A 증후식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변동성의 변곡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 같습니다.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MSCI 5월달 내일입니다. 5월 12일 지금 방송하는데 13일 날. 그러니까 이 방송 녹화하면 여러분들 지날 수도 있어요. 이 재료가 확인됐을 거예요. 그 13일 새벽에 MSCI 5월 분기 리뷰에서 빠져나갈 종목, 신규 편입될 종목이 판단이 됩니다. 일부 분석에는 빠질 게 파라다이스가 빠진다고 그래갖고 제가 18,000원대 이 분석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 13,000원부터 18,000원까지 대부분들 2만 원 돌파하면 판다고 막 그랬을 텐데 일단 50 내지 70%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18,000원대. 이유는 만약에 파라다이스가 이러한 그 MSCI 이머징 마켓에 빠지면 또 이 아시아권의 헤지펀드 특히 또 싱가포르나 이 중국계나 아시아권 자금에서 이 카지노, 영종도 그 다음에 또 MSCI 이머징 마켓 기본에 편입된 종목과 편입되지 않은 종목들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편입 안 되면 신규 편입된 게 들어가고 편입 안 된 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18,000원대에서 짧게는 10%, 크게는 20%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또 개별 종목의 MSCI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여기에서 뭔가 변화의 징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MSCI 이 종목 변화는 1년에 2번 합니다. 5월 말과 11월 말. 여러분들 작년 11월 말에 한번 시장이 폭락한 적이 있었죠. 중국의 이때 또 포트 조정하면서 중국의 ADR 이머징 지수의 편입. 그럼 거기 들어간 것만큼 한국에 뭔가 변화 빠져나가니까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프문입니다. 6월 달 정도에 MSCI 이머징 마켓에 중국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1900 지금 60, 70에서 잘 버티는데 여기서 100포인트 이상 날아갑니다. 한 3조 정도의 외국인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삼성전자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2,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쇼크 내면 어떻게 해요? 그 7월 7일이나 8일 정도 되면 2, 4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별거 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5월 말 6월 달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중국이 편입되나 우리 장이 바닥이 확인되고 오려면 중국이 편입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안 된다 쪽. 근데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뭐 이론가들은 절대 안 돼. 그다 돼버리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그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지금 기관들 매도하고 주도주가 없어 보이고 그동안 올랐던 중심 종목의 포스코가 2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조정하는 이유. 이란 가서 뭔가 기대감이 있지만 현대건설 저희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4만 원과 4만 2천 원에 잘 매도하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가랑비에 옷젖듯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정기국회 개원, 20대 국회 개원 전에 진짜 MOU 뭐 신문 일각에서는 42조 성과다, 52조 성과다 하는데 뭔가 한 1조짜리든 3조짜리든 하나라도 수주했습니다라고 뉴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20대 국회 개원됐어요. 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물고 늘어지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 나오고 그러니까 거봐라 그러고 저 MOU 갖고 또 딴지 걸 거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가 표가 긍정적으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대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이지 않게 다 노이즈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진짜 바닥 확인하려면 그리고 한국형 한국형 양적 완화 돼야 됩니다. 금리 인하 한번 해야 되고요. 미국 불확실성 금리 인상 제거돼야 되고요. 숙제 많죠?
그리고 이란에서 뭔가 중동에서 구체적인 수주가 시작돼야 돼요. 이 조건이 다 충족돼야 주가가 다시 2천을 넘어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만약에 여기서 MSCI 이머징 마켓에 중국 들어간다. 100에서 150포인트 날아갑니다. 그럼 지금 1970이니까 100배면 1870과 1850을 구경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MSCI 이머징 마켓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란 수주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6월 초 정기국회 들어가는데 한국형 양적 완화 불확실성 커지면 순간적으로 1900은 깰 수 있어요. 1900과 1950에서 또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2, 4분기 실적의 불확실성, 삼성전자가 2,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지? 그때까지는 대형주는 흘러내리거나 박스 전략 갇혔어요. 그러면서 정책 테마주들이라든지 요새 벌써 대선이 시작된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뉴스에 뭐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 같이 짓자라든지 또 KTX 타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KTX 타고 가자는 둥 툭하면 뭐 바람 불고 뭐 해갖고 그 비행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이번에 금년에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벌써 대선의 정책 전략 같은 규모의 얘기들이 지방지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을 보시면 혜태자가 상장되는데 연달아 상한가예요. 주도주가 없으니까 신규 상장된 것 중에서 새로운 주도주를 자꾸 만들거나 아니면 품절주라고 하는 코스닥에서 코덱스 콤바인 뭐 그렇게 규제하는데도 급등하거나 또 세력주들 보시면 가만히 보면 전기차 줄기세포, OLED 뭐 이런 쪽 관련된 그리고 또 이란 쪽에 건설주가 조정하니까 또 건재도 같이 조정하지만 혹시나 또 그쪽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병원 설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헬스 케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 뭐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게릴라장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월달, 6월달 총선 결과 노출 이후에 삼성그룹에는 상속세 부분이 이번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고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와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이후에 삼성그룹의 재편 과정, 구조조정 이게 보이지 않게 연결돼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가 오늘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대세장 없어요. 그렇다고 폭락도 안 할 것 같고 이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 큰 박스는 요번에 20일 고점 찍었죠. 1850과 2050 큰 박스입니다. 다행스럽게 작은 박스는 1900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1900과 2050 박스. 이게 6월 잘하면 금년 내내 여기서 놀 거고 주도주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게릴라장의 순환만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시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줄 만한 게 중국 MSCI 이머징 마켓에 상해 AGC가 들어가느냐. 두 번째로는 한국형 양적 완화가 실행되느냐. 요게 6, 7월 이제 상반기가 끝내고 하반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맥점이 될 것 같고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은 질이 나쁘고 방향 못 주고 그래서 사무 장세가 계속되고 변동성 전략만 나오고 그래서 오늘 공부한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낼 건가 거기에 삼성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되고 어떤 건 매각하고 어떤 거는 합병하고 어떤 거는 쪼개고 이러는지 오늘 생각의 훈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